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 쇼핑몰 파라요닷컴 오늘 박기조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예, 오늘 유난히 좀 추워졌습니다. 네네. 아침에 좀 시리손을 호흡 불면서 아침 인사를 했는데 앞으로 더 매서운 추위가 올 텐데 예,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정치의 계절 10월. 예, 이제 추워지면서 또 지역 정치도 좀 추워질까요? 따뜻해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가 좀 다가오기 때문에 네. 추운 날씨와는 정반대로 예. 뭐 정치권의 후끈후끈 달아오르니까? 열기는 좀 서서히 좀 달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네네. 첫 번째가 그 자유한국당 당무감사가 10월 네네. 2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시작됐네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예. 전국 당원 협의회, 이제 줄여서 당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회라고 하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지구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상적으로 당협이 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대대적인 이제 당무감사를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하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정기적으로 좀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 동안에는 여러 정적인 이유로 하지 못했는데요. 음.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출범한 이후에 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대대적인 혁신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 혁신의 일환으로 당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만약 안 된다면은 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그런 홍 이제 대표 체제에서 처음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했긴 했지만은 간헐적으로 그것도 했는데 당무감사를 해서 그냥 어떤 후속 조치가 없이 그 네. 결과로 마쳤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이 할지라도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게 이번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안 하다가 또 해도 간헐적으로 했다가 네네. 갑자기 세게 한다. 예. 이런 뭔가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난번 이제 우리가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대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좀 사랑받는 그런 보수 또 사랑받는 자유한국당이 되려면은 우리 스스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앙당의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고 네. 말로만 그쳤으면 안 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람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정당이 이제 바뀌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좀 자유한국당이 바뀌는구나 하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그 유석춘 혁신위원장도 네. 결국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당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물갈이 해보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거는 별도로 당무감사는 별도로 음. 지금 뭐 중앙당에서 뭐 좀 아시지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이 부분도 아마 그 혁신 그 과정에서 어떤 당내 어떤 뭐 반발 네. 또 당내 여러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하여튼 혁신이라는 큰 흐름을 좀 중앙당에서 잡고 있는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7일에 시작했으니까 언제쯤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전체적으로는 약 한 달 동안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 한 2주 동안에 2주간. 예, 각 당협의 당무감사 팀이 2인 1조가 돼서 이제 갑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서류를 일단은 검토를 하고요. 네.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또 구청장 등을 좀 면담을 하고 현지. 예, 네. 또 저 같은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분들도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2인 1조면은 네네. 너무 인원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 동안에 예. 뭐 당무감사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뭐 리스트에 따라서 하는 거는 뭐 두 내려와서 명으로도 접대받고 막 충분합니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하고 별도로 또 지역의 또 언론인들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두루 만나서 예. 그 당의 위원장 또는 또 선출직 의원, 단체장, 내년 출마 예상자 등에 대해서 평판 을 평판까지. 좀 두루 듣습니다. 두루두루. 그 평판 누구한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네, 저희한테 그렇습니다. 들을까요? 저희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연락이 한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합니다. 네. 그래서 중앙당 우리 자유한국당 사무처가 전문성이 상당히 다른 당에 비해서 좀 있습니다. 오랫동안 네. 그 관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파악하고 있는 여론하고 또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한 여론하고 큰 편차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당무감사에 대해서 각 당협 특히 이제 원내보다는 원회가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미칠지에 대해서 내심 경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당내에서 갈등이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확산 이전에 이 당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그 연장선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이번 아마 당무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약 한 달 가까이 지나면은 그 당무감사 결과가 아마 이제 보고가 좀 될 텐데 보고될 시점에는 아마 좀 당내에 조금 미묘한 당내 좀 갈등 관계가 있는데 이게 아마 증폭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묘한 관계가 아니라 심각한 관계. 이게 약간 이게 예, 편으로 갈라지거나 뭐 좀 그럴 개연성도 있네요. 아무래도 예. 좀 현재 당직을 맡고 있는 주류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현 당무감사 결과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소프트하게 수밖에 하시는 것 없습니다. 같아요. 지금 당권을 가진 사람들과 예, 친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죽는 서 의원 이제 의원하고- 언론에서 보면 쉽게 이제 그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서 의원 쪽이 원래 그 주축 세력이었어요 비주류에? 지금? 아무래도 서청원 전 대표하고 네. 또 최경환 전 최경환 장관이 장관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또 어떤 친박 지금 뭐 개파는 사실상 뭐 없어졌다고 좀 보는데요. 그 개파의 수장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그 한국당 시절에는 소장파라는 좀 그래도 뭔가 네네. 목소리 내면서 중립적이면서 뭐 이런 좀 예. 그런 좀 의원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보수 정당에 있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최소 지난번 MB 정부까지는 미래연대 예. 예를 들어서 남경필 또 원희룡 원희룡. 또 정병국 소위 말하면 남원정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된 네. 미래연대라든지 또 기타 다른 당내 그 소수 소장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네. 그 정당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견제 역할을 당내에서 그분들 다 했는데 사찰 받으셨잖아요. 다 바른정당으로 갔죠. 안타깝게도 빛과 소금이 다 바른정당으로 갔어요. 사찰 받아도 안타깝게도 그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예. 그런 이제 당내 그 야당 역할하는 소수 소장파들의 역할이 거의 없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당의 좀 이런 부분 또 보수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곤란하게 된 경위도 당내의 그런 좀 소장파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줄만 서가지고 다들 지금 음. 당내에 이렇게 각자의 도생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일사불란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좀 시끄럽고 좀 힘들더라도 그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박 국장님이 합리적인 보수네요. 그렇게 봐주면 고마운데 우리 그동안에 좀 보수 정당에 좀 반성을 해본다면은 어떤 뭐 질서 정연한 그 뭐 하나로 좀 줄 서는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좀 강요한 나머지 당내 다양한 그런 이견들 이런 거를 좀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이 지금 모르게 이 좀 보수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무감사가 이제 한 달 가량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네네. 뭐 현직이든 또는 이제 예비 출마 후보군이든 네네. 굉장히 중요한 또 시기이고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과까지 나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윤곽이 잡히겠네요. 내년 네네. 지방선거였던 구도가. 일단은 이제 아마 그 뭐 현재는 어떻게 될지 과거의 당무감사를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계량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등급을 A, B, C, D 뭐 이번에 매길 점을 모르겠지만은 계량화하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치에 따라서 네. 지도부에 생각하는 그런 정도에 미달하지 않으면은 아마 아주 과감한 전례 없는 그런 과감한 그런 조치가 아마 뒤따를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기초 자료로서 아마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렇게 공개하는 쪽으로 공개는 아마 신중하게 아마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하더라도 아마 좀 신중하게 할 것 같고요. 네네. 그 객관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이제 제가 이제 정당 사무처 출신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은 네. 야당은 하고 다릅니다. 네. 상당히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처가 아닌 다른 외부 인사 하더라도 그 사무처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자유한국당 사무처의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 전문성 부분은 뭐 다른 정당에서 인정할 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수긍하기 하지만 어렵다. 채점을 연필로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결과는 이제 객관적으로 하지만은 그 결과를 이제 보는 예. 이제 지도부 또는 지도부가 아닌 측에서 또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도부의 몫이겠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무감사는 이제 좀 더 진행이 되고 어느 네네. 정도 결과가 나올 때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예, 재밌을 것 예. 같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무래도 뭐 전국적인 이슈였으니까 촛불민심 1주년에 대한 예.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참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이 이야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예. 지금 1년이 좀 됐죠. 뭐, 현 정부의 주요 몇몇 인사들은 그 1년 1주년을 기념하는 촛불 행사에 참여한 걸 봤는데요. 예. 그 장면을 좀 보면서 예. 많은 생각을 좀 사실 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왜 촛불이 좀 있었는지,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은 과연 뭐였는지 등 여러 가지 생각이 과거 1년 동안 그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흘러갔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착잡하고 예. 좀 과거를 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습니다. 우리 보수정당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촛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네.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적외감 또 반성 여러 가지들이 키워드들이 사실 좀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좀 연상이 되는데요. 네. 박 국장님은 합리적이세요. 아니 며칠 전에 예. 그 알츠 시즌잡에서 예. 유성룡이 징비록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 아, 근데 임지련을 그 우호적으로 쓴 게 아니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네네.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징비록 한번 쓰시면 촛불에 대한 징비록. 사실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네. 이제 촛불입니다, 사실. 근데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수 입장에서 좀 교훈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뭐 그런 거는 발전적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또 그 과정에서 뭐 국민들한테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책무들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네네. 그 국정원 관계자들도 하는 얘기가 예. 해도 너무한다. 아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네네. 이래서 이게 이제 국장님도 그거는 모르셨죠? 이렇게 철저하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된 과거 정권의 어떤 뭐랄까 좀 언론에서는 치부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사실인 부분도 보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과장된 것 왜곡되거나 같아요. 과장된 측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네. 뭐 그때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또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촛불 민심 어쨌든 1주년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뭐 시작이라고 예, 하는 재판들이 남아 있고요. 예. 예, 더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역사로 그대로 예.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평가는 뭐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이른 것 같고요. 향후 뭐 얼마간 좀 지나야지만 후세의 어떤 역사가들이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좀 할 때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국장님 이전에도 몇 번 네네. 얘기 나눴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잘못되고 있는가 해서 예, 두 가지 키워드 항상 안보와 인사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 부분에서 예. 마지막 남아 있는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맞습니다. 이번에 그 홍종화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예, 기사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뭐 여야를 떠나서 뭐 진영률을 떠나서 예, 매 정부마다 이렇게 인사에 참사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도 역시 이제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인사 난맥상을 좀 보여온 게 사실이고 이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장관 후보자를 자신 있게 내놨는데 네, 국민들이나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좀 질책 또 시선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재산 문제라든지 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연일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아마 여러 각도에서 아마 검증을 했을 텐데 이게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대요. 다만 이제 홍종학 후보자가
대학 교수 재직 시절이라든가 또는 네네. 국회의원 재직 그 국회의원 시절에 네네. 워낙 이제 그 편법 증여에 대해서 강하게 또 네네. 관련 법도 이렇게 발의를 하고 이랬던 그 전력 때문에 왜 본인은 그렇게 물론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딸하고 엄마하고 이상한 계약서 뭐 네네. 제가 보기에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던데 뭐 저도 이번 언론을 통해서 좀 예. 그런 이제 경제 용어를 좀 처음 들었는데 이게 통상 쓰는 저기 자식한테 예. 돈을 대여주거나 네네. 뭐그 상속세 많이 내니까 네, 나중에 그렇죠. 갚아라 벌어서 제 주변에서도 사업할 때 아버지한테 한 20억 빌려가지고 네네 돈 벌어서 나중에 갚은 사례도 네, 많이 네. 봤거든요. 예. 실제로도 그런 거래가 예. 자식이 증여 형태의 편법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14세 어린 딸이라 이러죠. 그러니까 예. 자세가 2억 2천만 원을 왜 네. 빌렸을까? 이건데 물론 그거는 세금을 좀 줄여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 뭐, 인사청문회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어요.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문제된 것들도 통과시킨 적도 있고 예, 근데 예.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그러니까 되는데 대부분이 근데 국민들로부터 이제 공분을 사는 것들이 정적인 이유 또 국민 감정에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고 부인하거나 또 변명하는 것으로 가는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제 완전 외면받는 그런 사태에 이르는데요. 지금 이제 홍종학 후보자 건은 사실 그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글쎄요, 자꾸 좀 지금 도가 좀 언론에서 넘었는데 점점 예. 커지고 있죠. 지금 이 정도라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상당히 부담으로 아마 가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좀 거취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밖에 나갈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우리 저 제가- 대표님이 꾸준하게 계시는 저 박영선 박영선. 그때 빗나갔는데 네. 예. 한번 또 글쎄요, 기대를 제가 걸만한 그때 상황이 올 것 제보를 같습니다. 했는데 네. 이왕 우리 이 교수님이 예, 네. 박영선 의원 쪽으로 밀고 가가지고 네. 예, 안희정 개파 쪽도 좀 일부 네. 이렇게 떡고물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딱 좋다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때도 근데 국장님 반대하셨어요. 그때도 현직 국회의원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예. 마지막. 인사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음. 인사는 사실 그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를 가진 분들이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있는데 네. 검증을 뭐 크로스 체크, 뭐 더블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거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인사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홍종학 후보자가 이번에 좀 낙마를 할 시 저는 밀겠습니다. 저도 밀겠습니다. 박영선 다시 한번 예. 자 그거 뭐 제가 그때 그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생략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박 국장님 그 지역 언론 인터뷰 네, 제가 네. 잘 봤습니다. 멋진 구청장이 되겠다. 네네. 이런 인터뷰 하셨네요. 디티뉴스에 글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언론 보도가 난 거는 사실 예. 이제 제가 이제 출마에 대한 의지를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지역에서는 그거를 보고 출마 선언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선언은 아니에요 그러면? 선언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는요? 이렇게 예. 저 헤드라인은 그렇게 돼 헤드라인은? 있는데요. 예, 뭐 출마 좀 할 준비를 해갖고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출마 선언은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에 이제 기자 간담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하는 건데 멋있게. 아침에 세레모니를 맨날 하시겠다. 인사하시니까 그래요. 예, 그냥 출마의 뜻을 한번 이번에 제대로 좀 뭐 밝혔다 정도로만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멋진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굳이 이제 강조를 한 이유는 네. 그 전에 우리 구청장을 했던 정영기 의원 하면은 몇 가지 좀 연상되는 키워드가 좀 있었습니다. 뭐 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배달 강자, 예, 뭐- 배달 학습 뭐 관다. 몇 사람 이상이면 짜장면 짜장면처럼 배달하- 배달합니다. 네, 네. 그런 이제 배달 강자죄, 또 송촌공원, 또 도시농업 같은 정용기 당시 구청장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가 하면은 현 지금 구청장님 임기가 좀 짧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 부분 아마 뭐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또 일반 또 국민들도 많이 좀 느끼실 건데 앞선 분이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구청장이 되게 된다면은 뭐 대덕구 발전에 대한 장기 비전 이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소속된 이제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의 지금 괴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의 좀 주춧돌이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좀 외면받는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번 사랑받도록 하는데 좀 일조를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나이가 좀 젊지만은 네. 그런 이제 큰 포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좀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덕구청장 하면은 좀
좀 괜찮아, 좀 멋져. 아 사람 좀 됐어. 좀 이런 구청장이 좀 되겠다라는 예, 좀 생각을 알겠습니다. 좀 언론을 통해서 인물이 좋아야 돼요. 저는 오히려 좀 강한 키워드를 하나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멋짐 너무 이런 것보다는 유하신가요? 예, 지금 현 구청장도 지금 아주 딱 떠오르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예, 어떤 구청장 이렇게 좀 딱 예를 들어 뭐 아주 강하게 네. 대덕구의 뭐 완전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이런 혁신 구청장 뭐 이러든가 어찌됐든 글쎄 네, 아직은 이제 공천이라는 이제 1차 관문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네네. 그런 이제 국민들로부터 딱 떠오르는 뭔가를 좀 제가 제시할 때가 좀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도 뭐 아침 인사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네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예, 네, 예.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겨울 준비를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들이나 이 날씨가 지금 변화에 따라서 마음이 좀 급하실 텐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을, 깊어가는 가을을 좀 즐기시고요. 저는 날이 추우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겠다고 오늘 팝 뉴스를 통해서 했는데요. 제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한시라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